1번 문제입니다. 두 점 A와 B에 대하여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번은 벡터 A, B니까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얘를 뺄셈으로 표현하면 벡터 OB에서 OA를 빼는 걸 테고, 그렇다면 성분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벡터 AB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루트니까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벡터 AB는 성분에서 성분을 빼주면 되니까 1,4에서 마이너스 2,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1이 되겠네요. 3,1이 될 테고, 따라서 벡터 AB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크기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A-1,0과 B 4,0에 대하여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의 합의 크기가 항상 2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점 PXY가 어떤 도형을 그리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푸는 단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1번을 보면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를 성분으로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PA를 우리가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벡터 OA 빼기 벡터 OP, 벡터 PB는 벡터 OB 빼기 벡터 OP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의 마이너스 2배 벡터 OP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OA의 성분은 마이너스 1,0이고 OB의 성분은 4,0이 되겠죠. OP는 XY인데 우리 2배 해서 2X, 2Y로 바로 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X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3 마이너스 2X가 될 테고, Y 성분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Y. 그래서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를 성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항상 크기가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뭘 해보면 되겠죠? 얘 크기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의 크기가 2라는 뜻은 얘를 각각 제곱해서 4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제곱을 했냐 하면 크기를 구하게 되면 루트가 나오니까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제곱을 해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분을 알고 있으니까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의 성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니까 3-2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y의 제곱의 4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제곱에서 2를 빼놓고 나면 얘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4가 될 테고, 그렇다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y 제곱이 1이 되겠죠. 이 부호는 어차피 제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1이 아니라 4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고 나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2분의 3,0의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1인 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식으로 풀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고 여기 4,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P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P가 문제에서 벡터 PA와 벡터 P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점이 일치된 상태라면 뭘 표현해주면 되겠죠? 평행사변형법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평행사변형법으로 표시했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여기를 만약에 Q라고 얘기하면 PQ의 중점과 AB의 중점이 일치하고, 우리가 원하는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는 반드시 AB의 중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바로 2분의 3,0 우리가 찾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지나면서 반지름이 항상 크기가 2인 원이 되는데 지금 평행사변형의 성질상 또 뭐가 성립하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3,0을 지나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크기가 1인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요런 원 위에 점들만이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가 크기가 2인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증명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벡터에서 크기를 주고 제곱이 있는 형태의 문제는 얘를 내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성립을 하죠. 그래서 벡터 A 빼기 벡터 B,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벡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에, 이렇게 하면 벡터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벡터는 뭐가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벡터 A의 제곱에 지금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더하기 벡터 B의 제곱해서 우변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애초에 내적으로 풀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은 벡터 A 제곱의 크기의 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해주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 그 다음은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테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따라서 벡터 A의 제곱에서 벡터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벡터 A의 크기 1, 벡터 B의 크기는 3, 벡터 A와 벡터 B의 차의 크기는 루트 5일 때 1번과 2번을 구하는 문제인데, 1번은 지금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식을 봤을 때 바로 이 밑줄 친 식을 제곱을 하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각각 해보면 벡터 A와 벡터 B의 차의 크기의 제곱에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되겠죠. 그럼 제곱한 식은 우리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2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에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벡터 A의 제곱의 크기는 1이 될 테고,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2분의 5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는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차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제곱을, 얘를 우리가 어떤 K라고 놓고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4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K제곱이 되겠죠. 우리 벡터 A의 크기 알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될 테고, 4배의 1번에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도 구해놨습니다. 2분의 5가 되겠네요. 벡터 B의 크기는 3이니까 여기는 9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K제곱이 될 테고, 지금 얘가 계산해주면 10이네요.
그러면 4 더하기 9가 3이니까 여기 k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k고 크기는 양수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2배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는 3이다.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는 5이다. 이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벡터의 크기를 조건으로 주는 문제들은 한 번씩 제곱을 해보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양변을 각각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더하기 벡터 B의 제곱이 9가 될 테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곱을 해주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더하기 벡터 B의 제곱이 2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니까 그냥 변변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될 테고 마이너스 16 될 겁니다. 따라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벡터 A의 크기가 4고 벡터 B의 크기가 3일 때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각각 1, 2, 3, 4번과 같다고 합니다. 그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을 취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1번은 바로 대입하도록 합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의 코사인 30도이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6 루트 3이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4 곱하기 3의 코사인 45도가 될 테고, 4 곱하기 3의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돼서 계산해주면 6 루트 2가 되겠네요. 3번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는 역시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90도인데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0이 되겠습니다. 4번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3의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냥 공식만 알면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성분이 각각 주어져 있죠.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앞에 문제에서도 했었죠.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였었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각의 크기니까 여기에 맞게 식을 써보면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의 곱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A와 B의 내적을 구해 놓으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먼저 내적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은 같은 X성분, 같은 Y성분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 3이네요. 0 곱하기 루트 3, 0이니까 A와 B의 내적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벡터 A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해서 그냥 1이 될 테고, 벡터 B의 크기는 3의 제곱 9가 되겠죠. 루트 3의 제곱 3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써놓은 공식에 대입하도록 합시다.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1, B의 크기 2 루트 3, A와 B의 내적 3 되겠네요. 그렇다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세타를 만족하는 각은 몇 도가 되죠? 바로 30도가 되겠네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벡터 A의 크기 구해보도록 합시다. 벡터 A의 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4, 2루트 3의 제곱 12, 루트 16이니까 4가 될 테고, 벡터 B의 크기 루트 1의 제곱 1,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루트 4니까 2가 되겠네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2루트 3과 루트 3을 곱해주면 6이겠죠? 그래서 내적의 크기는, 내적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에 넣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세타도는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4, 벡터 B의 크기 2, A와 B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4.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는 몇 도죠? 그렇죠. 바로 60도가 되겠습니다. 세타도는 60도가 되겠다.